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A의 X승이 라지 n이다 할 때 이 지수를 로그로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지수인 X가 누구를 밑으로 하는?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다. 오케이? 그래서 로그 값은 뭐하고 뭐로 결정되냐면 A하고 N으로 결정이 돼요. A를 밑이라고 하고 N을 진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변수가 적어야지 좋은 거거든. 그 주식을 해서 돈을 딸 수도 있고 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수학과에 보면은 금융수학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시장 같은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투자를 해도 돈을 잃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 주식 곡선 이런 거 있잖아. 막 가끔 뉴스 보면 나오잖아. 그 그래프가 뭐 순간적으로 어떤 모양을 나타내면은 뭐 이렇게 그 주가가 폭등하는 뭐 시그널이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발표를 하는 순간 주식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주식 시장에서 되게 적은 변수를 가지고 뭐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 숫자, 현재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공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잘 이제 적용이 되는 공식이라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변수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곡선을 연구해가지고 그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지. 그럼 그게 또 새로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고려를 하려니까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고,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 되게 억만장자가 된 수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안 해요. 왜냐면 발표를 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자기만의 공식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변수가 많아지면 수학적으로는 뭔가 해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지금 이 로그라고 하는 녀석도 밑도 변하고 진수도 변하니까 두 개가 같이 변해서 되게 복잡한 상태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주냐면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줄 건데,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은요,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말합니다. 자, 승준아, 네. 너는 손가락이 몇 개니? 두 손 포함.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손가락 몇 개니 그러면 되게 당당하게 뭐 5개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왼쪽에 2개, 오른쪽에 3개 갖고 있는 이상한 친구들. 그거 아니라 왼손 오른손 다 포함하면 우리는 손가락 몇 개다? 10개다.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진법이 몇 진법이야? 10진법을 사용하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이 8개였으면 8진법을 사용했을 거야.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까지만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수의 체계를 만들었겠지. 근데 10진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상용 로그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상용이 뭐냐면은 기술을 만든 다음에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뭐가 돼야 되냐면 상용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도 상용화가 되기 이전에는 별로 의미 없는 기술이었는데 모두가 쓰니까 어쨌든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법으로서 사용하는 가치 있는 숫자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도록 할 것이고, 그러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로그 A의 라지 n에서 로그 10의 라지 n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10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밑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용 로그는 장점을 줄 겁니다. 로그 라지 n이라고. 많이 쓰는 거니까 밑을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그 3이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로그 10의 3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용 로그는 근사값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로그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그게 나온다면 걔를 활용을 해서 문제 푸는데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 뭐다?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도록 하겠다. 네? 네. 그래서 5번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5번에 보니까 로그가 나왔는데
로그는 분명 로그 A의 라지 n이라고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로그 2, 로그 3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저건 무슨 로그다? 상응 로그다. 그래서 굳이 다시 어거지로 표기를 하자면 로그 10의 2가 3이고 0.3010이고 로그 10의 3이 0.4771이 되는 상태. 오케이? 그랬을 때 로그 5하고 로그 36을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자, 얘는 로그 끼리 덧셈은 진수끼리 뭐 한다고 얘기했냐면 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36입니다. 180. 그래서 182자 뭐 그렇게 쓸까요? 로그 180입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18 곱하기 10이에요. 이게 왜 의미 있는 거냐면 로그 18하고 로그 10을 갖다 다시 더한 걸로 쪼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그 성질 중에는 로그 A의 A는 1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 값이 그냥 1이 되는, A의 1승이 A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질이었죠. 그래서 뒤쪽에 로그 10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18은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얘는 로그 2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뒤쪽에 로그 10은 그냥 숫자 1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2 곱하기 3의 제곱을 로그 2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3의 제곱 그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라지 n의 K승은 K가 앞으로 떨어져 가지고 K 곱하기 로그 A의 라지 n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 3의 제곱에서 진수가 3의 제곱인 거니까 2를 앞으로 떨궈 가지고 얘는 로그 2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3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0.3010 2 곱하기 0.4771 그 다음에 1 갖다가 더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하시게 될 겁니다. 5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밑이 10인 로그에 대한 연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에 보시면 로그 x 세제곱이랑 로그 x 루트 x의 차가 정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부터 한번 좀 정리해보자. x 루트 x. x 루트 x는 x하고 루트 x니까 x의 몇 승? 2분의 1승. 그러면은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 x의 1승하고 x의 2분의 1승을 갖다 곱하면 x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그 x의 2분의 3승이 되는 거고, 그것은 2분의 3이 앞으로 떨어지면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차가 정수가 된대요. 로그 x 세제곱도 진수의 거듭제곱이니까 3 곱하기 로그 x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3 로그 x에서 2분의 3 로그 x를 갖다 뺀 게 뭐가 되게 만들어주는?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한 번 더. 3 로그 x에서 2분의 3 로그 x를 빼면 2분의 3 로그 x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x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로그 x를 생각하면 여기는 요 x가 로그에서 어디로 들어간 거냐면 진수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똑같이 왼쪽에 있는 1과 오른쪽에 있는 100을 진수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랬을 때 로그 1이 얼마냐면 0이고요. 왜냐면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라 했거든. 그 다음에 로그 10의 제곱은 2 곱하기 로그 10이고 로그 10이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된다. 다시 말해 로그 x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로그 x의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정수다. 그러면 양쪽에다가 2분의 3을 갖다 곱했을 때 제로 2분의 3 로그 x 그 다음에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인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가 될 수 있는 건 1, 2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로그 x가 3분의 2 아니면 로그 x가 3분의 4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AX승이 라지 n일 때 x가 a를 밑으로 하는 라지 n의 로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3분의 2승인 거니까 x가 10의 3분의 2승인 거 하나, 두 번째 게 x가 10의 3분의 4승인 거 하나, 그리고 그 두 개를 갖다가 뭐 하라 그랬냐면 곱하라 그랬으니까 10의 3분의 2승 10의 3분의 4승 갖다가 곱하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3분의 6 그래서 계산하면 10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상용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나 지수로그의 정의를 조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이야기.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 최근에 배우고 있는 거죠.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는 그런 관계가 이제 함수였었고,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거 말고 조금 독특한 함수들을 배울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지수로 표현된 그 다음에 로그로 표현된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지수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지수함수는 어떤 형태의 함수를 말하는 거냐면 이런 형태예요. y는 ax. 만약에 이게 지수인데 x의 제곱이었잖아. 저건 지수함수가 아니라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지수함수는 미지수가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x제곱이 아니라 예를 들어 y는 2의 x승과 같은 형태의 함수가 지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좌표평면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어디 지나냐면 0,1 지나고요.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그 다음에 1,2 지나고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갈 때 1만큼 올라갔는데 x에다 2 집어넣으면 갑자기 4까지 가고 3 집어넣으면 8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점차 커지는 이렇게 가는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그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지수는 2에 마이너스 1승이 나와도 음수가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승이면 음수에 그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뒤집어가지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양수를 뜻하는 거였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항상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질 겁니다. 다시 말해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라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숫자가 1보다 크면 계속해서 증가할 건데 만약에 0하고 1 사이 있잖아? 그럼 계속 감소하겠죠. 왜냐면은 y는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라면 1 집어넣었을 때는 2분의 1이지만 더 큰 2를 집어넣었을 때는 4분의 1로 더 작아지게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형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지수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점근선. 점근선이 뭐죠?
점과 근과선 그거 아니고 점점 근접하지만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는 선. 우빈이 이름 좀 쓸게. 우빈이가 숙제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 새끼 오늘 한번 좀 맞아봐라 하면서 주먹을 갖다가 왁 하고 다가가는데 다가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저기 이 신체 진짜 툭 터치를 하는 순간 철컹철컹이에요. 아동학대로 아동은 아니고 청소년 학대로 경찰서에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 뭐 이상한 그런 범죄 기록이 남으면 학원 선생님을 할 수도 없어요. 무슨 줄? 그런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우빈이를 내가 마음 같아서는 이 자식아 왜 숙제를 대체 안 해오는 거야 죽고 싶어 죽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머리에 주먹이 다가가긴 하지만 만나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게 정근선이에요. 한없이 다가가는데 실제로 만나진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빨간색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오죠. 그래서 점점 붙죠. 계속 붙을 거거든. 근데 X축이랑 못 만나요. X축에 근접해서 점점 다가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점근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네. 그 이야기를 우리 공통수학 2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fx는 ax승. fe는 4분의 1. 이게 뭐야? 함수고 지수함수고 f2니까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a의 제곱이 나오겠죠? 걔가 4분의 1이라고. a제곱이 4분의 1이면 a는 얼마니? a제곱이 4분의 1이면 a는 풀마 2분의 1이죠. 써있네. a가 양수라고. 음수인 거 a가 1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a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사실은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기억에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f-4가 16이냐고요. 다시 말해 2분의 1의 마이너스 4승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2의 4제곱이 되고 그래서 16이 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f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 오케이. 두 번째, 마이너스 1,4를 지나냐?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4인가? 라고 물어보는 건데 f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다시 마이너스 1승 2의 1승 해서 2가 나오니까 틀린 말이네요. 실제로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거는 a가 1보다 클 때고 지금은 a가 얼마짜리니까? 2분의 1짜리니까. 그래서 얘가 x축으로 점점 다가가지만 만나지는 못하니 점근선이 y축인 게 맞는 말이고 마지막 리을 x값이 증가하면 y값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하고 있죠. 리을은 틀린 말이다. 기억과 디귿만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함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주셔야 하고 어쨌든 얘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앞쪽 공통수학2에서 배웠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뭐냐면 y는 3의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x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어라? x 빼기 m. 점이 아니라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y 대신에 y 빼기 n을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 y 대신에 y 빼기 n을 그 다음에 3의 2x니까 2의 x 전체를 x 빼기 m으로 고쳐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y는 3의 2x 마이너스 2m 더하기 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3의 2x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m승 더하기 n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얘랑 같으니까요. 두 개의 값이 결정이 되겠죠. 잘못 쳤다. 얘하고 얘. 3의 2x 똑같이 나와 있으니 저 뒤에 있는 3의 마이너스 2m승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n이 되는 거고, 9는 3의 제곱이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n은 9, m하고 n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 배웠었던 이야기들이 나중에도 되게 많이 연결이 돼요. 뭔가 약간 근본이 되는 녀석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함수 기본 개형이었고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간단해요. 뭐냐면 그래프가 애초에 생긴 게 두 개야. 증가하게 생긴 녀석도 있고 감소하게 생긴 녀석도 있어.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A가 1보다 큰지 A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X값의 범위를 M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X가 M일 때고 여기가 X가 N일 때니까 M에서 최소값 A의 M승, N에서 최대값 A의 N승을 갖는 거고, 증가함수니까. A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여기가 X가 M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N이라면 M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갖다 그려봤을 때 M에서 오히려 최대값, N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하는 성질은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y는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k다. 여러분, 이 y는 3의 x 더하기 1 더하기 k라고 하는 함수요. 그 기본 지수함수 아니죠, 지금.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y는 3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k가 더해지고 있는 거 보니까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증가하던 녀석을 x축으로 y축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 봐야 대략적인 개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1일 때. 그래서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1일 때 최대값을 갖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 지난다는 얘기냐면 1,1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1,1을 지난다는 이야기는 x에다가 y에다 1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은 3의 제곱 더하기 k, 9 더하기 k, k는 마이너스 8 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게 3번에 대한 이야기. 아래 내려가서 4번. 와,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저 따위 것을 갖다 집어넣다니. 2의 x도 아니고 x 2차 함수를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래서 따지자면 얘는 무슨 함수냐면 합성함수예요. 근데 합성함수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얘가 x 이퀄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했는데, 어쨌든 밑에 있는 숫자가 보면 얼마예요? 2죠. 1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가 되려면 여기 있는 요 지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최대가 되면 지수값도 같이 뭐가 되는 거냐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수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지수에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하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1,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0에서부터 3까지. 그럼 분명히 x 이퀄 1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는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3에서 훨씬 더 큰 값을 갖겠죠. 그래서 x가 3일 때 3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4니까 8. 그래서 x가 3일 때 지수가 8이니까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의 8승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가 256이다. a랑 b랑 두 개를 갖다 더하면 259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4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지수함수의 기본 성질을 활용을 하여 우리가 앞쪽에 공통수학 2에서 배웠었던 개념하고 연결해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다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야, 2x 더하기 1승이 4야. 그럼 4는 뭐니? 2의 제곱이죠. 그래서 x 더하기 1하고 2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x 더하기 1은 2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인데 밑을 같게 해가지고 지수끼리 비교해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두 번째 지수 부등식이 있어요. 지수 부등식은 조금 달라요. 마치 그 부등식 계산할 때 양수 곱하면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 음수 갖다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랑 비슷한 이치인데, 이게 뭐냐면 A의 fx하고 A의 gx가 A의 fx가 더 커.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림을 갖다 그려봤을 때 이게 지금 A가 1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A의 fx가 핑크색 A의 gx보다 더 큰 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y는 a x승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와서 내려봤을 때 요게 gx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보시면 또로로로로록 돌아왔을 때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fx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f하고 g를 갖다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 f가 더 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의 fx가 a의 gx보다 컸을 때 분명 f가 g보다 큰 겁니다. a가 1보다 크면요.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감소함수를 갖다 그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a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a의 fx가 a의 gx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처럼 거꾸로 돌아가 봤을 때 또로록 해가지고 여기가 fx, a의 gx에서 봤을 때는 또로록 여기가 gx, 이게 y는 ax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f하고 g를 갖다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큽니까? g가 더 커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감소함수니까. 증가함수면 안 바뀌어, 감소함수면 바뀌어. 부등식에서 양수면 안 바뀌어, 음수면 뒤바뀌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으래요. 미지수가 어디에 있어요?
지수에 있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인 겁니다. 지수 방정식 풀 때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밑을 같게 하라고. 근데 하나는 밑이 얼마야? 27이고 하나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뒤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는 반대로 넘길 거예요. 그 다음 27은 3의 세제곱이고 그거에 다시 전체 x승이니까 3의 3x승이 되겠죠. 맞습니까? 밑이 같잖아. 얼마로? 3으로.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돼? 지수만 같으면 되겠죠. 3x와 x제곱 마이너스 9가 같다.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0이다. 그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다?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뭐만 같게 하면 된다고? 밑만 같게 하면 돼. 밑을 같게 해서 지수를 비교한다. 오케이? 잘했어요. 누나라게 너 혼난다 그러다. 선배들이 너네 반에 찾아가서 깽판 치면 다 너 때문인 줄 알아요. 6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부등식인데 그냥 지수 부등식 형태가 아니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치환을 할 건데 3의 x승을 t로 치환할 겁니다. 왜냐면 9의 x승은 3의 제곱의 x니까 3의 2x고 3의 x승의 제곱이고 그래서 얘가 t제곱이 되는 거거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3의 x 더하기 1은 3의 1승 곱하기 3의 x승이면 3 곱하기 3의 x승 3t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처럼 치환을 하잖아. 범위가 바뀌어요. x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 x였지만 t값은 모든 실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표 평면상에 y는 3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갖다 그려보면 3분의 1의 x였어도 그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무조건 축보다 위쪽으로만 그려지니까 무조건 양수의 값만 갖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t에 관한 2차 함수를 ft라고 이름을 좀 갖다 붙여놓고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시면 t-3의 제곱 더하기 k-9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3, k-9 근데 그게 어떤 범위냐면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서 빨강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제일 작은 k-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가 9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최소값은 9다. 분명 이야기는 지수, 로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 시점으로 오니까 공통수학 2에 나왔었던 평행이동 그 다음에 공통수학 1에 나왔었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부등식의 성립 조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수함수까지 정리해놓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